손흥민의 현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종료되며 이는 2015년에 시작된 여정의 끝을 알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동안 손흥민은 구단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대회에서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력과 확고한 재능으로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언론과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 이사회가 다니엘 레비 회장의 지휘 아래 손흥민을 구단에 붙잡기 위한 협상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1년 연장 옵션을 활성화한 후 조건이 대폭 개선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 향후에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계약 연장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난 겨울부터 언급되었으며 그 이후로 9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로 인해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구단 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비 회장과 토트넘 이사회는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이사회는 과거의 큰 지출을 통한 선수 영입을 신중하게 하며 30대 이상의 선수와의 계약 연장에 대해 주저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31세가 된 손흥민의 경우에도 반복되고 있는 듯하며 그는 클럽의 장기 계획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며 그를 잃는 것은 구단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미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적료와 선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현재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큰 의문점으로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과 국제축구계는 양측 합의에 도달하고 손흥민이 계속해서 런던 팀을 위해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토트넘이 그들의 스타 선수를 붙잡지 못한다면 이는 팀 전력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들에서 클럽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핫스퍼의 내부 분위기는 매우 긴장감이 돌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개막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클럽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불안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는데요. 시즌 첫 경기는 8월 말에 예정되어 있지만 토트넘은 강력한 출발을 준비하기보다는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미드필더 비수마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구단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수마와 같은 핵심 선수가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면서 토트넘의 라커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팀 주장 손흥민의 가까운 동료 에메르송의 이적 결심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지난 시즌 토트넘의 성공에 기여한 에메르송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며 팀은 중요한 인재를 잃게 되었습니다. 에메르송의 이적은 단순한 인력 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전에 직면한 팀의 정신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이 내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그들의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는 이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인 맨시티는 토트넘의 회복을 막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맨시티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할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맨시티 내부의 한 소식통은 이 클럽이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보는 영국과 유럽의 축구계의 관심을 신속하게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맨시티의 비밀 무기가 곧 발표될 해영 계약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계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입지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맨시티의 전략이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정신을 공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전략이다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만약 맨시티가 이 선수 영입에 성공한다면 토트넘은 어려운 시즌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붕괴 위험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빨리 팀을 안정시키고 정신력을 다져야만 첫 라운드부터 경쟁자들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죠. 새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장 안팎의 압력에 의해 무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토트넘이 고품질 윙어를 영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8월 16일 가디언지는 토트넘의 2024-2025 시즌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1라운드에서 20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새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디언은 토트넘이 재출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새 시즌의 주요 목표는 3년 만에 다시 톱4에 진입하여 유럽 엘리트 팀들 사이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는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은 2022-2023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임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로 토트넘을 2023-2024 시즌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고 겨우 한 단계 차이로 끝났죠. 가디언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9골을 기록한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하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8세의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르흐베인 두 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레이와 베르흐베인은 중원에서의 유망주들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고 자신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눈에 띄는 긍정적인 요소는 솔랑케뿐입니다. 토트넘은 아직 중앙 미드필더, 백업 센터백 또는 백업 풀백을 영입하지 못했는데요. 가디언은 토트넘이 유럽 대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스쿼드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고품질 윙어, 왼쪽 풀백, 센터백을 영입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디언이 윙어 영입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며 이는 종종 언급되던 풀백과 센터백 포지션의 약점 외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브레넌 존슨, 데안 클루셉스키와 같은 주축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때로는 중앙 스트라이커로 뛰어야 했지만 이제 솔랑케를 영입함으로써 그의 주 포지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리샤를리송이 토트넘에 남아있다면 그는 솔랑케의 백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충분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윙 포지션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 연장되며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 옵션이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트넘은 젊은 윙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 아카데미 출신 선수인 마이키 무어를 1군으로 승격시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강원FC에서 양민혁이라는 유망주를 영입했습니다. 양민혁은 내년 1월부터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 그들은 유럽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리그컵에서도 일찍 탈락하여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만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FA컵, 리그컵,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단 하나의 트로피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들은 백업 스쿼드 필요합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이 포지션에 대한 주 윙어가 최소한 한 명은 필요합니다. 가디언은 토트넘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트로피를 차지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어떤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지 카라바오컵, FA컵 또는 유로파 리그 모두 합리적인 기대치입니다.